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티처 조라고 하시는데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구독자 여러분. 저는 15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러너블이라는 영어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티처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만남인데 우선은 저번에 구독자 모임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셨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가서 구독하시고 정말 많은 양의 그 다음에 질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영상에. 저도 많이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하시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는지 우선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럼 우선은 영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네. 제 구독자님들도 영어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엄청 많죠. 특히나 호주에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쵸. 영어가 필수죠. 네. 그리고 뭐 혹시 영어 이렇게 되게 들으면은 어렵잖아요. 영어랑 그 자체가 대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티처 조님께서는 어떻게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셨어요? 저의 스토리를 간략히 알려드리면 네.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지 않았어요. 진짜요? 네, 거의 뭐 영어 흑수저 같은 수준인데 저는 뭐 수치로 알려드리면 또 구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수능은 4등급 받았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재수에서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토익 점수는 첫 토익이 505점이었어요. 505점이요? 네, 그 정도로 영어를 바닥에서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어를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은 네, 열심히 하게 돼서 이 정도 수준이 올라왔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차차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어가 처음에 그렇게 안 되셨는데 네. 그러면 영어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었죠. 근데 갑자기 영어에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사전에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봐서 제가 약간 성격상 어떤 하나에 약간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중학교 때 올인했던 거는 약간 제가 방송반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로 뭔가 MC 같은 거 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쪽에 쭉 파고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쉽게 흥미를 또 잃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컬로 내가 막 축제들 다니면서 내가 진짜 휘어잡아야겠다 그러면서 보컬로 밴드부 막 락 노래 들으면서 막 엄청 올인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흥미가 사라졌어요. 또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운동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체육으로 완전 체육 교사가 돼서 완전 푹 빠져야겠다. 그래서 체육 운동을 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전공해서 체육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젠 난 뭘 올인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저희 같은 과 동기의 친구가 특이생 친구죠. 그 친구가 어떤 한 영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영어 책이 시험 영어 책이 아니라 실전 영어 책이었거든요. 단순히 뭐 점수화해서 시험 점수 잘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과 뭐 듣고 말하고 그런 종류의 책이었어요. 그 책을 한 권을 읽고 이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실전 영어에 완전 올인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5년 전이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와, 올인해가지고 이 비둘기가 올인을 해서 15년 동안 영어를.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영어를 잘해서 영어 강사가 된 건 아니고요. 영어 강사가 되고 나서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선후관계가 달라져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잘하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영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직업이나 그런 거에 먼저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뭔가를 배울 때, 그러니까 배울 때도 많이 배우지만, 그쵸. 누군가를 가르칠 때 자신이 더 많이 배운다는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도 당연히 가치가 있지만 시작하고 나서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엄청 어렵죠. 그러면은 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거요?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게 있어요. 왜냐면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 학원을 가면은 뭘 줬냐면 테이프를 줬어요. 우리 찍찍이라고 하죠.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들으면서 하는데
또 그 당시에는 뭐가 유행이었냐면 지금처럼 실전 영어 그런 콘텐츠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다 뉴스로 공부했어요. 뉴스가 대세였고 뭐 AFKN이나 뭐 AP 뉴스 같은 거, CNN 같은 거를 잘해야 영어를 잘하는 것과 거의 동의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뉴스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최악의 자료예요. 처음 영어 공부했을 때요.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고 자료를 구하는 게.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시험 영어를 공부했다 보니까 뭐 읽기나 듣기 위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듣기도 거의 안 하죠. 대부분 읽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쓰고 말하기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20살 이전까지는 영어로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요. 심지어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영어 과목이 일주일에 2시간밖에 없어요. 한두 시간? 그렇기 때문에 반은 30-40명이 되고 외국인 선생님도 없고 영어를 한마디도 뱉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는 8가지 영역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발음, 문법, 단어, 문화. 이 8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한 번도 말을 해본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해보라니 너무 어려웠죠. 그런 게 어려웠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습관을 들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요. 뭐 양치질처럼 영어를 뭐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영어가 양치질이 아닌데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냐, 되게 막막하고 막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웠어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어라는 속성은 매일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 계시면은 한국에 있는 간판을 보던가 전단지를 보던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던가 스마트폰 문자를 보던가, 그러니까 하루도 한국어를 노출이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원래 언어의 속성이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힘들죠. 왜냐면 의도적으로 그거를 환경을 조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리해드리면은 영어 콘텐츠를 고르는 게 어려웠고, 그 다음 8가지 영역을 골고루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걸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한국어는 한국에서는 영어 사용이 되게 척박한 그런 환경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어가 그죠,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네, 8가지를 다 해야 되는지 또 몰랐네요. 그쵸. 하는 것도 모르고 하면 더 어렵고요. 저는 영어를 주먹국국식으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단어도 왕창 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또 이렇게 막상 옆에서 들어보니까 8가지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저희도 영어를 좀 알려주시죠. 저희도. 물론이죠. 이 카메라 꺼지면은 제가 상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아예 못하셨을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영어를 누구보다도 또 잘하시는데, 그럼 영어를 못할 때와 잘할 때 다른 점, 뭐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구독자님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고요. 저의 목표는 교육받은 원어민의 영어에 최대한 닮아가는 게 제 목표지, 계속해서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만 제가 예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영어가 정말 무척 늘었거든요. 그걸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영어는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영어가 필요 없는데 영어가 뭐가 유리해?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시선을 살짝 비틀어서 영어를 잘하면 모든 면에서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불리하지만 않아도 절반은 성공하는 셈이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영어를 잘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가 있고, 여행을 하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영어가 무서워서 동남아시아 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게 좋아서 가시면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않으면은 뭐 유럽이나 뭐 호주도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어요. 뭐 예약을 하거나 현지인과 소통을 하거나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제가 무엇보다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과 커리어가 변하는 건데,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영어를 잘해서 영어 강사가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처음부터 인지하지 않았어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는 걸 잘해서 영어 강사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영어 강사가 가르치기만 한다고 영어 강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어도 잘해야죠. 사실은 저의 본질은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스킬인 거예요. 거기다 영어란 날개가 붙어서
영어 강사로 잘 되고 있는 거지. 처음부터 영어만 잘했다고 하면은 그럼 교포분들이시거나 원어민 분들이 뭐 아시아를 장악하고 있어야겠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고 한국어로 설명을 잘할 수 있고 거기다 영어가 날개가 얹어지니까 저희 커리어가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 영어가 날개가 붙으면은 커리어적으로 수직 상승은 아직 아니더라도 좀 더 나은 조건에서 나은 단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죠.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제 뭐 호주 이민에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호주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뭐 뉴질랜드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러신데, 네. 영어는 필수이긴 하죠, 이민자들한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영어를 잘해야지 기회도 많아지고, 맞아요. 연봉도 높아지고, 맞아요. 할 수 있는,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있죠. 네. 근데 영어를 잘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대폭 향상된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네. 제가 원서로 먼저 읽은 책이 한 1년이나 6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 번역될 때가 있어요. 제가 먼저 읽는 기분이 되게 쏠쏠합니다. 근데 맞아.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나는 뭔가 그 성견지명이고 그런 착각까지 될 정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TV나 유튜브에서 막 좋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영어권 국가에서 좀 넘어온 것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좀 보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에 또 그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일단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대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설치 검색어.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량을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네. 영어는 무지하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 한국은 한강이고 영어는 태평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하기 전에는 항상 한국어로만 검색을 했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네. 영어를 알고 검색을 했을 때 네. 이게 와 신세계였어요. 그쵸. 새로운 문이 열리죠. 그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뭐 학문이 있어도 네. 영어에서 많이 이제 레퍼런스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고 하다 물론이죠.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레퍼런스 온데를 찾아서 원문을 또 읽어보면 해석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의도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정보의 질을 보장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영어가 유리한 것 같아요.